나는 한도연 50살의 사내였다. 그날 오후 내 삶의 궤적이 이토록 흔들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전날 밤 베란다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려다 오래된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정성껏 돌보던 화분이었다. 그 위에는 이미 낙엽처럼 마른 잎사귀가 뒹굴고 있었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져 무심코 화분을 옮기려 했는데 그 순간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삐끗했다. 짧은 신음이 입술을 뚫고 나왔다. 아 젠장. 혼잣말이 공허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들을 사람도 대꾸해줄 사람도 없는 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치고 올라왔다. 잠깐만 움직여도 등이 전기처럼 찌릿했다. 몸을 뒤척이며 한참을 버텼지만 결국 이불 끝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고통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해. 그녀가 마지막까지 살피던 화분 하나조차 내 손에선 시들어버렸다.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분명 나를 부드럽게 꾸짖었을 것이다. 괜히 무거운 거 들다가 다치지 말고 나 불러요. 하면서 아픈 허리에 손을 얹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유난히 그리운 아침이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50살 남자였다. 내 나이의 남자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 고장난 몸과 고독을 그냥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작은 통증조차 누구에게 내색할 수 없고 감정을 흘려보낼 대상도 없는 삶.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막상 몸이 고장나자 그 외로움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허리를 붙잡고 현관 우편함을 열었다. 각종 전단지와 고지서, 광고 전단이 쏟아졌다. 치킨 할인 쿠폰, 분양 광고, 택배 안내문, 늘 보던 것들 틈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하늘정 테라피, 성남보건소 인증, 재활 전문 마사지샵, 재개업. 투툼한 코팅지 위에 인쇄된 광고 문구. 사진 속에는 은은한 조명, 라벤더 향초, 깔끔한 침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낯선 친숙함이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동네 상인 단체 카톡방 알림. 그곳에도 똑같은 샵 홍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이웃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말과 함께 따뜻한 톤의 내부 사진 몇 장이 덧붙어 있었다. 묘한 예감이 스쳤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의자에 앉아도 누워있어도 고개만 돌려도 통증이 찌르듯 몰려왔다.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응대했고 오후 3시 예약이 잡혔다. 샵은 1층 상가 골목 끝자락에 있었다. 평범한 건물의 작은 점포였지만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은은한 조명과 라벤더 향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순간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첩수대 뒤편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윤서진. 친구 박경수의 사실혼 관계로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여자였다. 예전 모임 자리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단둘이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을지언정 오히려 그 주름마저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고독이 스며 있었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 속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말했다. 서진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세상 참 좁죠? 잠시의 눈맞춤이었을 뿐인데 가슴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설렘이 깨어났다.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머릿속에서 경고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은 차분하게 상담지를 건네며 물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순간적으로 미세한 전류가 몸을 훑고 지나갔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한순간 멈출 뻔했다. 단순한 접촉이었을 뿐인데 오랜 세월 닿아보지 못한 타인의 체온은 불시의 감정을 흔들었다. 어젯밤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혼자 사니까 무리하다가 그만. 말끝을 흐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경수 씨한테서 들었어요. 혼자 지내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 안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의 입에서 친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안쪽으로 들어가실까요? 서진이 마사지실 문을 열었다. 순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슴을 죄어왔다. 저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는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몸은 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마사지실은 아늑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히 정돈된 침대, 벽면에 걸린 근육 해부도, 정갈하게 놓인 각종 기구들, 라벤더와 유칼립투스 향이 공기 속에 스며 있어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우리 샵은 성남보건소 인증을 받은 근재활 전문이에요. 서진은 전문가다운 어조로 설명하며 수건과 가운을 내밀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엎드려 주세요. 허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그녀가 나가자 나는 잠시 옷을 갈아입었다. 가운을 여미며 거울 속 낯선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허리 통증 때문에 찡그린 얼굴, 눈가에 늘어진 주름, 홀로 산 세월의 흔적. 그런데 가슴 한 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을 받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침대에 몸을 엎드리자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여기 오른쪽 허리 쪽이요. 순간 그녀의 손이 허리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렇게 다른 여인의 손길을 피부로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많이 뭉쳐있네요. 오일을 발라드릴게요. 서진은 아로마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비볐다. 백단향이 섞인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다. 손바닥이 따뜻해지자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레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다. 따스한 오일이 피부 위로 번지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냈다. 아! 알 수 없는 낮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해서요.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천천히 깊이.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피부를 넘어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혼자 지낸 지 꽤 되셨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람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살았네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 저도 집에서는 말을 안 하며 지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경수 씨는 요즘 일만 하느라 바쁘죠. 서진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다.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졌다. 마치 내 근육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달래주려는 듯했다. 백단향이 피부에 스며들며 향이 더욱 진해졌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마사지에 집중하느라 몸을 숙인 탓이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잔잔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서진 씨도 많이 외롭죠?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한숨이 들려왔다. 때로는 그래요.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팩탄향과 라벤더 향이 어우러져 몽롱한 공기를 만들고 두 사람의 숨결은 은밀하게 얽혀 들어갔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오랜 외로움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차츰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사지가 끝났을 때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허리를 짓누르던 통증도 한결 옅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가벼워진 건 허리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도 미묘한 온기가 스며든 듯했다. 나는 접수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허브티를 받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카모마일과 라벤더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오래 잊고 살던 정성, 포살핌,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를 건네준다는 그 단순한 행위가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다. 서진은 영업 마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산대를 정돈하고 장부를 덮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갈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책상 옆에 서서 서류를 가지런히 했다. 나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상했다. 늘 퇴근길 집으로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나인데 그날은 달랐다. 이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라벤더 향에 둘러싸인 이 공간이 너무나 따뜻했다. 마침내 그녀도 자리에 앉았다. 조용히 허브티를 들이키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다. 그 순간 창 밖에서 낮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쿵. 순식간에 창문이 흔들릴 만큼 굵은 핏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어두워진 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였고 핏줄기는 마치 누군가 하늘의 수도꼭지를 열어젖힌 듯 거세졌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빛빛에 잠겼다. 핏소리가 점점 거세져 반지하 창문을 마구 두드렸다. 비가 꽤 오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상 재난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호우경보 발령, 지하철 전 노선 운행 중단. 택시 앱을 켜봤지만 모든 차량이 배차 불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서진이 돌아와 담요와 요가 매트를 꺼내왔다. 바닥 차가우실 테니까 이거라도. 그녀는 휴식용 리클라이너 옆에 정성스럽게 매트를 깔아주었다. 담요까지 곱게 펼쳐놓고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다가왔다. 누군가가 내 몸과 마음을 배려해준다는 사실에 오래된 고독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핏소리를 들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공간은 마치 작은 섬 같았다. 세상과 단절된 은밀한 공간 속에서 오직 핏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다. 조명이 그녀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긴 속눈썹, 고요히 다물린 입술, 핏소리를 듣는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어느새 밤이 깊어졌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녀가 단 한 문장으로 꿰뚫은 듯 했다. 아내 임종할 때 손 한 번 못 잡아줬어요. 말이 튀어나왔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의 중이라 나중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오랫동안 봉인해둔 죄책감과 후회가 그 순간 쏟아져 나왔다.
서진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 굳은 손등 위에 얹혔다. 그 온기는 오래전 아내의 손길과 겹쳐졌다.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핏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아요. 말을 해도 대답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눈빛엔 망설임과 간절함이 동시에 스쳤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이미 들끓고 있던 감정을 찌르는 날카로운 화살 같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은 채 멈춰 있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수년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고립되어 있던 두 외로운 영혼이 폭풍우 속에서 마침내 같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네요.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속엔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도 그래요. 늘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혼자인 것처럼 살았어요. 창밖에서 또다시 굵은 천둥이 울렸다. 쾅.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린 듯했다. 우리는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다가 다시 마주쳤다. 그 짧은 시선의 교차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뒤흔들렸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숨결이 가까워졌다. 허브티의 은은한 향, 그녀의 체온이 공기 속에 섞여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치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한 갈망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손이 그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핏소리는 더 거세졌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듯 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남은 건 단 하나, 서로의 온기. 그날 밤 라벤더 향 가득한 그 작은 샵은 폭풍우에 휩싸인 섬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매장이 어둠에 잠겼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지만 화면 구석에는 빨갛게 깜빡이는 배터리 표시가 남아있었다. 곧 꺼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가깝고도 불안하게 울렸다. 마침내 희미한 비상등이 켜졌다. 어둡고 탁한 빛이 공간을 물들이자 그 속에서 서진의 눈동자가 선명히 드러났다. 그 눈빛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번져가더니 마치 억눌려 있던 불씨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올랐다. 정아의 입술이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비는 여전히 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밤에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듯 느껴졌다. 서로의 체온 속에서 지난 수년의 고독을 달래며 금단의 안식에 몸을 맡겼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다. 새벽 4시 창밖에서 핏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어둠을 가르듯 은은한 새벽빛이 흘러들었다. 현실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었다. 서진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의 볼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나는 담요를 들어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정막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서로에게 없던 밤으로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말이 옳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자신과 나 사이에 놓여진 위태로운 순간을 다독이는 듯 했다. 밖을 보니 비는 이미 거의 그쳤다.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공기는 밤새 씻긴 듯 차갑고 맑았다. 정아는 검은 접이식 우산을 꺼내와 내게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아스팔트 위 차가운 새벽 공기는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내 안은 여전히 뜨거웠다. 큰 길까지 걷는 동안 우산 아래 우리의 어깨가 스쳤다. 그러나 공기 속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서로의 고독을 불태우던 뜨거움은 차갑고 날선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길의 모퉁이에 이르자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는 우산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아직 가라앉지 못한 열기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검은 우산 아래로 골목길 깊숙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나는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의 공기는 날카롭게 차가웠지만 내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지난밤의 온기와 속삭임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나를 붙잡던 그 절박한 손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동혁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 밤이 끝이라고 서로 다짐했지만 사실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의 심장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